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에요. 저는 집에서 누룽지예요. 음, 들깨를 넣고 달달 볶아서요. 들깨 누룽지탕을 만들어 먹어봤어요.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던지요. 2그릇이나 먹었어요. 역시 속이 뭐 할 때는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들깨를 먹어서 그런지 배가 든든한 게 참 좋네요. 들깨탕죽 먹어보셨죠?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시면요. 마트에도 포장해서 팔고요. 직접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한번 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은 이만 쉴게요. 좀 쉴게요. 저는 어느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냐면요. 다 저녁까지 마무리해서 설거지 다 해놓고 몽실이 뒤처리 다 해놓고 이쁜 수은등 같은 수은등이란다. 우리 작은 불이 있거든요. 침대에 그 불을 켜고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시간이 오면은 너무너무 평온한 거 있죠. 그러다가 평온해서 그걸 다듬고 하다 보면 2시간이 돼요. 그 2시간 후에 잠을 자잖아요. 정말 자고 싶은데도요. 어떤 데는 머리가 아파서 원인 모를 두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두통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두통이 이게 원인 모를 두통이라고 하는데 많은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이게 꼭 밤에만 찾아서 그렇게 사람을 마음을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아주 센 약을 먹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에도 몽롱해 가지고 저는 꼭 아침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잠을 적게 자도 아침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게 어느샌가 원래 제가 늦잠꾸러기였거든요. 원래는 젊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됐냐면 청주 살 때 그때 새벽 기도를 갔었나 봐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늦잠꾸러기가 원래는. 그래서 새벽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간절했거든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수술도 했고 그때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신랑도 외국에 가 있었고 저도 혼자서 그것을 겪으려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아프고 그 다른 두통약 웬만한 두통약으로는 머리 약을 몇 알씩 먹어도 안 나. 그냥 쥐어짜도 안 됐어요. 그래도 입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혼자 지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럼 그것으로 나의 스토리는 그만하고요.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이 시간에 좀 쉬어볼까요 하면서 읽어볼게요. 손이 힘참 오갔다 말이 또
요번에 조금 읽었는데 많이 못 읽었어요. 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의 대처법. 작가 생활이라 말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작가라고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년 전, 그러니까 내가 22살에 한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 주변에 알려봤자 글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 그냥 취미로 해 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 안 봐도 뻔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삽질했다. 동네방네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니까. 이 말에 나도 공감이 돼요.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주변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타인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뒷말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포착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어떤 목표를 선포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다니면 된다. 반면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고 결과물을 낼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을 불어넣어주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까. 나는 지금도 드러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에 있는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는 자만한 것도 아니고 신민주의 컨셉도 아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뿐이다. 공감. 공감 능력은 어느 선까지 발휘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공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좋다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최대한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해야 할까? 혹은 공감부터 해준 뒤 내 생각을 들려줘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특히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는 마음보다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꽤 있다. 결국 자기 생각을 지지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감해 주기 싫으면 결과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할 얼굴이라면 들어주긴 하되 빠르게 화제 전환을 해주는 편이 좋고 맞장구 쳐주지는 말자. 공감을 해주면 상대방은 맞장구에 신나서 더 듣기 싫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다. 억지로 공감하는 것도 감정 낭비가 꽤 심하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맞장구 치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 전환을 하면 된다. 제가 들으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빼면 좋은 사람인데 라는 심리.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 친구 혹은 남자친구는 이 부분만 빼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누구에게나 결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속상한 나머지 이를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해 비난을 하고 한다. 내 기분만을 중요시한다면 갈등을 절대 해소할 수 없다. 상대의 고칠 수 없는 부분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보다 어떻게 수용해 나갈 건지 고민하는 편이 빠르다. 상대의 눈을 보면서 서로의 간의 차이점부터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해보자. 당장은 불편한 1-2시간의 대화가 우리 관계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줄 테니까. 눈으로 말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조금만 전에도 당신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사람, 막 헤어진 사람이 속으로는 싫어했을 수도 있다. 겉으로 웃으며 대해도 뒤돌아섰을 때 당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매일 고민 상담을 받고 있지만 특정 인물로부터 미움받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람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욕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시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것이 좋아요.
쌈닭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봤자 상처만 받고 얻을 게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120 시대라고 하는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내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은가?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알 수도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고 봐야 할 것이다. 단 이 듣는 이 귀를 가려주는 사람은 없으니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고 앞으로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군요. 굳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것도 욕심이고 자존감이 없는지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빨리 내려놔야겠어요.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꼈을 때쯤에는 너무 멀리 가 있었고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선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일까? 정말 그걸로 괜찮다면 말리진 않겠다. 그런데 정말 괜찮다면 왜 이 관계에서 당신만 머리를 싸매야 하는가? 왜 한쪽만 힘들어야 하는가? 이미 참을 만큼 참았고 줄 만큼 줬다면 혼자 전전긍긍하는 관계는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해도 일방통행이고 이해와 존중이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 낭비할 필요 없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는다 해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 없고 타인이 몰아갈 자격도 없다.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파이팅! 내 사람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이 갈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퍼지는 나의 과장된 소문과 험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만큼 좋은 이야기거리가 없고 그들에게 소문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에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직접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그저 그런 관계라면 거리를 두고 피하겠지만 정말 잘나는 사이라면 확인부터 할 테니 그게 해명된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 대한 보답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모건 프리먼. 와,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고. 쓰레기를 잘 봐야겠군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인가. 내가 선택한 가족 그리고 친구. 학교 다닐 때부터 나 혹은 주변 이야기 또 최근에 와서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친구라는 이름을 탈을 쓰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꽤 보인다. 반갑고 좋을 땐 친구고 그것이 아닐 땐 외면한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단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 혹은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 때론 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며 바로 전화를 해주거나 달려오는 사람, 어떤 소문이 돌았을 때 내게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 상대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있고 의견이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관계가 우정이다. 간혹 환경이 바뀌고 몸과 마음이 떨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스스럼 없이 장난쳤지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함을 숨길 수 없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는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으며 제자리에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지만 소나무와 같이 한결같은 사람도 있다. 겉모습과 위치가 달라도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같은 친구는
저에게도 있어요. 있다고 믿고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훑어보니 카카오톡 친구 수는 1000명이 넘는데 정작 연락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물론 먼저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연락하는 사람하고만 한다. 그래서 어쩌다 가끔 친구 목록을 훑어보는데 나 그때마다 30분이 증발한다. 정말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싶었다. 포커슨이 SNS는 인생이 낭비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슨 무의미한 관계를 신경 쓰는 일을 두고 한 말란 것이 아닐까?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새는 인맥 다이어트가 대세라고 한다. 내게 스트레스를 제공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지우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처를 지우며 인간관계를 정리한다고 한다. 흔히 SNS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상처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 주인공이 꼭 내게 해당하라는 법은 없다. 어쩌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용기 내서 안부 문자를 보내면 놓치고 있던 인연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카톡을 훑어보는 행위가 우연이라면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멋쩍은 마음을 누르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일이다. 벌써 전송 버튼을 눌러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먼저 다가가려고 저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저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는. 어릴 적에는 친구들도 많이, 다른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한 40대부터 넘어가서부터 그런지 그때부터 사람 사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서 봐야겠다. 자꾸 다가서고 하고 다가서고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저는 관계가 없거든요. 우선은 남자든 여자든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서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착각을 했던 거죠.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저는 차단은 안 해요. 차단까지는 하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한 번 연락을 해보려고 취해보려고 했는데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연락도 안 해봤었던 사람인데. 그러니 SNS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SNS를 저는 잘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걸로 조금은 스트레스를 조금 풀거든요. 조금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근데 더 상처를 많이 받을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서는 공감만 해주고 웬만하면은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안 좋은 그런 게 많더라고 경우들이 다른 사람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 SNS는 그냥 거기에 있는 세계의 친구들, 거기만에 있는 친구 그렇게 대해주기로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계에선 그 세계의 친구.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만의 친구.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편이니까 너무 참견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때로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신뢰잖아요,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 만나서 그것을 아는 건 아니죠. 형제간들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만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만 누리고 그 외까지는 선을 긋는 게,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 취미로 하면서도 정말 오늘 친구를 사귀고 싶은 절절한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꼭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좋은 사람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믿습니다. 다정해 보이네요. 나의 하루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라는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 하나는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될 테니까. 우리 부부 같네요.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관계. 10대 학창시절 학년에서 서열관계 위에 서 있는 무리를 보면서 이 물에 속해 있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을 낮추고 들어갔던 친구를 봤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 아마 남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회에 나오고 주변을 잘 살펴보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새 보면 자신을 낮추고 위에 있는 관계에 소속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것이라며 하나의 문화로까지 포장된다. 문제는 그 무리에서 서열이 정해지면 선을 넘고 무례한 언행을 하더라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점이다. 이 일을 제기해도 우리 사회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소위 말하는 진치증으로 낙인을 찍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가까운 사이거나 상대가 친절하다는 이유로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이 한번 부당함을 제기하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한다. 가까운 사이니까. 당신 늘 나에게 친절하게 굴었으니까 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은 한 사람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까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존중해야 한다고 타인이 소중한 만큼 나를 존중해야 한다. 누구도 푸대접 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오늘은 이걸로 이 시간으로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주말이네요. 가족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따뜻하고 더 추워질 테니까 부부끼리는 정말 오손도손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같은 주말 부부는 그 일주일 동안에 못다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성하는 기회도 삼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회를 지금 3단계인가요? 교회를 못 간다는 게 참 아쉬워요. 우리 부부 손잡고 한번 교회를 가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부부를 교회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